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당 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경험한 분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협회 채용 소식입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해외 진출 분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연령과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은 없지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 그리고 영어회화 가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8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경영기획과 고객관리, 인사, 노무 등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 정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무와 전기, 정보통신, 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7급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은 무관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분야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8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여행도 갔다 오고. 네. 네, 아니, 지난번에 그 러시아 휴가 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랑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 왔는데요. 15명이서 네. 네, 최소 연령은 뭐 8개월부터 네. 최대 연령 67세까지 와. 대가족과 같이 갔다 네. 왔습니다. 야, 어떠셨어요? 네, 하루에 이제 12km를 걸어 다니면서요. 여기저기 이제 관광지를 구경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응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된 계기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여름 궁전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러시아 여행을 계획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기 잘했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휴가를 잘 다녀오셔서 그런지 더욱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저희가 지금 한 달 전이었나요? 일본 대기업 취업생들 저희가 좀 만나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기업의 면접을 보고 이제 일본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정과 내내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정과 내내정의 이제 차이점과 그리고 내정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정과 내내정. 네, 어떻게 보면 내내정. 말장난 같기도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내정이랑 일단 시기부, 해약권, 유보부. 라는 노동계약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일종의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이름이. 네, 이게 이제 일본어 한자를 그대로 음으로 이제 읽었을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시기부라고 있는 것은 이제 내정 시기에서 이제 실제로 입사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고, 또 이제 해약권 유보부는 입사까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노동 계약인 것입니다. 네. 즉 이제 졸업을 하시면 이제 내정자 당사자는 우리와 같이 일한다라고 기업 쪽에서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내정자가 기업의 내정 승낙서를 이제 제출함으로써 채용과 이제 입사
이제 서로 확인하는 단계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를 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내정이라는 것은요, 이제 내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근로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고요. 우리가 너를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언약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약을 했나 안 했나의 차이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그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에 그 나오셨던 그 준비 취업생들 또 저희가 만나봤을 때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2개의 기업에 동시에 내정이 돼서 하나를 취소를 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한 곳에 내정이 됐는데 더 좋은 조건의 기업을 찾겠다고 이제 고민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글쎄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지금 일본에?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요, 내정을 취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정 취소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채용 인원수에 비해서 구직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당 내내정 또는 그 내정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죠. 한 곳도 네. 지금 내정이 될까 말까 해서 다들 힘들게 준비를 하시는데 어디를 취소를 할까, 그렇죠? 네, 좀 일을 좀 그렇죠. 따져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정과 내내정의 차이, 이 계약 여부 같은데 입사를 번복할 경우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내정과 내정의 이제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내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내정 승낙서를 제출을 하고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구직자 측에도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네. 민법상으로 입사 2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주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정 승낙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뭐 결국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내정 승낙서라는 양식이 있어서요. 서류상으로 내정 승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취업 예정자의 정신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 내정 승낙서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입사 2주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내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내정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제 내정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든 실비를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기업 쪽에서 받았던 교통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정 승낙서까지 썼다가도 분명히 좀 뭐 취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또 네, 내정 맞습니다.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좀 일본은 아무래도 그 절차와 예의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절을 할 때도 분명히 어떤 양식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기본 이제 거절을 하실 때는요, 전화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거절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매너인데요.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그 부득이하게 이제 직접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이제 정중하게 작성을 네. 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정을 승낙하기 전이라면 이제 내정 통지를 받은 5일 이내에 연락을 드리던가 늦어도 그날 말까지는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정 승낙을 하신 후에 나 아무래도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입사 2주 전까지는 이제 취소가 가능하지만 가능한 내정식이 이뤄지는 전날에 그 취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정식을 이제 참가를 하고 난 후에는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자 준비를 이제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준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예. 나중에 청구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은 취소를 하고 어느 곳에는 입사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아마 동계 업계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기업에 갔을 경우에 아무래도 동계 업계다 보니 나중에 일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이 취소를 할 때는 정중하게 매너 있게 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그 최대한 그쵸? 네. 기분 상하지 않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좀 취소를 말씀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제가 전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先日は内定の通知を頂戴し心より感謝しております。せっかく内定をいただき身勝手なお願いで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本日は御社の内定を辞退させていただきたくご連絡を差し上げました。 네. 내정 통지에 연락을 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사의 내정 사태를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화를 딱 먼저 걸어서 받았을 때 하는 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난 후에 이런 문장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쪽에서 이유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예. 他に応募していた企業があり、この度そちらからも内定をいただきました。自分の適性などを慎重に考えた結果、別の企業にご縁を感じ、このような決断をした次第です。 타사에서부터 내정을 받았습니다. 제 적성을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다른 기업에 인연을 느끼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께서 일본어 해주실 때요. 네. 일본 라디오 방송 듣는 기분이라서 이렇게 저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네. 전화로 이렇게 좀 거절을 할 때 그런 멘트를 좀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메일로 좀 설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네.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네, 메일로 보낼 때는요. 우선 제목에다가 나이테 지타이노 고렌락 해서 이제 내정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내정 사태에 연락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업명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부서명, 과명, 그리고 채용 담당자의 성명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간단한 소개로 대학교명, 학부명, 그리고 성함을 쓰시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この度は採用内定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っても嬉しいお知らせをいただきながら心苦しくはあるのですが誠に恐縮ですが内定につきまして辞退をさせていただきたく連絡を差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번 내정 통지 감사합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번 내정에 대해서는 사퇴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就職活動を通して自分自身のことも見え真剣に考慮した結果別の会社との縁を感じましたので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内定を辞退させ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취직 활동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타사와의 인연을 느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정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貴重なお時間を割いて目をかけていただいた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ご返信또なってしまったこと誠に申し訳なく思います. 귀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이런 대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本来であれば直接お会いしてお詫び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メールでのご連絡となってしまったこと何卒ご了承いただきたくお願い申し上げる次第です. 본래라면 직접 만나서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메일로 연락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就職活動を通して何々様をはじめさまざまな方に大変お世話になり内定までいただけたこと心より感謝しております. 취직 활동을 통해 귀사의 여러분들에게 신세진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真っ筆ながら記者のますますの発展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기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정중체를 써서 기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웠었는데 상당히 다른 차원의 말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냥 네. 간단한 회화체가 아니라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정중한 좀 어려운 그런 네. 말을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좀 정중한 자리이고 사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보다 글은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저는 네. 내정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네. 말을 그 정도의 차원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스미마셍 이런 예, 느낌이 예. 아니고요. 정말 돌려서 네. 본인이 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네.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네. 힘들었다라는 오. 것을 표현을 하면서도 이제 결론은 나 여기서 그러니까 사퇴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분들, 특히 외국인 분들이 나 일본어 좀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쓰시면 안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꼭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던 양식을 지켜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기업 쪽에서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네, 기업 쪽에서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정자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 범죄 경력이나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조건부 내정에서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나 그리고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해서 회사 설비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도 기업 측에서 내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모든 기업이 쉽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일본 후생 노동성의 이제 직업안정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서요, 기업이 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이제 정당한 이유, 내정 취소를 한 정당한 이유와 그리고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후생 노동성 대사는 그 내정을 취소한 기업명을 이제 공개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쪽에서 얻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내정 취소를 하면 이제 소문이 쫙 나고 그 다음 채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좀 특별한 케이스에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또 뭐 새삼도 드는 생각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좀 거짓된 사항을 적었다가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 역시나 좀 내정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나 혹은 이력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되면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 쪽에서도요, 저희와 같은 이런 국내 에이전시, 인재 컨설팅 에이전시에 의뢰를 해서요, 범죄 경력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밟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증 그리고 학력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를 하시면 이게 이제 기업 쪽에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라고 이렇게 쉽게 보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이거는 꼭 사실만을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아까 그 내정과 내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내내정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도 조금 불안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서류로 딱 박아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취소하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내정은요, 법적으로는 효력은 없는데요. 또 기업이 취소하는 경우는 또 거의 또 드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그 내내정을 취소할 때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내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내정을 취소하는 이유 5가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나 내내정 후에 이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내내정자를 평가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요,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내정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기업의
면접도 보고 취업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을 할 때는 내정을 받은 기업들을 이제 쫙 펼쳐놓고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정이 됐을 때 또 취소하는 양식 알아봤으니까 네. 좀 부담 없이 많이 좀 더 구직 활동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일본 기업에 이제 입사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그 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관문이죠. 네. 그 비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다른 해외 여러 나라와 이제 똑같이 일본도 취업이 확정이 돼야지 취업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 측에 여러분들이 메일 또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자료는 4가지입니다. 졸업 증명서와 그리고 학위서, 증명사진,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서, 그리고 여권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이제 발급은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최소 일주일에서 3개월까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 비자 이야기는 더 길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취업 비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